51번 보시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이 아닌 다항함수 fx.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으면 fx가 ax의 n제곱 이렇게 시작한 라인인데 a는 1이 아니군 이런 생각을 하셔야죠. 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을 구하시오. 가에 보시면 어떤 극한이 주어져 있습니까? 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극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분모도 다항함수일 것이고 분자도 다항함수일 것이기 때문에 이 극한값 3에 관계하는 아이는 최고차항밖에 없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냥 최고차항만 쓰시면 되는데 분모의 최고차항은 ax의 n 플러스 3제곱일 거고요. 분자의 최고차항은 a제곱 x의 2n제곱 마이너스 ax의 2n제곱이니까 실제로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시면 얘가 a분의 a 곱하기 a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다, a가 1이 아니다 라는 말을 준 게 뭐냐면 분자가 0이 되지 않는다, 즉 분모도 0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을 주고 싶은 건가? 뭐 딱히 중요하진 않습니다. 예. 그러면 얘가 3일 거니까. 그리고 이런 극한이 존재하려면 2n하고 n 더하기 3은 같은 차수였어야 됐죠. 어차피 3 나오는 거 보고 같은 차수인 거 알았을 텐데. 그래서 n이 3이고 a는 4다 라는 사실을 가의 극한에서 얻어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보통 이제 문제를 좀 풀다 보면 양의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 최고차항의 차수와 개수와 관련된 힌트라는 걸 금방 숙지해내거든요. 그에 반해서 0으로 가는 극한이 의미하는 걸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동일선상했어요. 0으로 가는 극한은 최저차항에 관한 정보를 담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실제로 이 x를 한 개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x를 한 개 가지고 있는 항만 얘를 약분한 다음에 1을 얻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보시면 되겠냐면 이거의 의미 자체를 식을 안 써봐도 알아야 돼요. 이 상태에서 얘가 뜻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f'x 얘가 만약에 상수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발산하기 때문에 극한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f'x의 최저차항은 1차항이고요. 그리고 개수는 2입니다. 이거 무슨 말 이해되세요? 식을 써보고 알아도 상관없는데 보통 이렇게 하죠. fx가 이제 4x의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거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2 이따위로 쓴 다음에 f'x를 적어보면 이게 12x의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얘를 저 위에다 올린다고 간주하면 c가 있으면 안 돼요. c가 있으면 먹을 때 걸리적 거니까 c를 빼야 죄송합니다. c가 있으면 안 돼. c가 있으면 얘가 극한이 발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c가 0인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없는 거니까 최저차항이 1차항이잖아요. 근데 개수가 2라는 거죠. 미분했을 때 1차항의 개수가 2라는 거예요. 이걸 식을 쓰고 알아도 상관없는데 식을 안 쓰고 알면 나는 참 좋겠거든? 그러면 최저차항이 1차항이다 라는 말에서 상수항이 0이라는 말이거든. 그치? 그런데 f'x의 상수항은 fx의 1차항의 개수였습니다. 그러니까 fx의 1차항의 개수는 0이군. 그 다음에 f'x의 1차항의 개수는 미분되는 과정에서 2가 곱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1차항 개수가 2지만 fx의 2차항 개수가 얼마구나? 1이구나. 이걸 아셔야 한다는 거죠. 물론 그냥 f'x를 쓰셔서 해도 상관없긴 한데 물어보는 게 f'이잖아요. fx를 물어볼 수도 있잖아. 나중에는 이제 적분 가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쨌거나 여기서 물어보는 게 f'1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 안 해도 되지만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영향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f'x는 적을 수 있죠. f'x는 아까 fx의 최고차항 개수가 4였기 때문에 미분하는 과정에서 3이 곱해져서 12x의 제곱으로 시작할 거고 최저차항은 2x 이게 끝이다 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얘는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되도록이면 저는 이런 식을 안 쓰고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위에도 안 쓰고 알았잖아요. 가도. 그러니까 양의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최고차항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고 0으로 가는 극한은 최저차항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군. 이렇게 사실 동일한 내용이니까 그냥 납득하시면 되잖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아, 그렇구나. 근데 이상하게 나 조건을 해석하는데 매끄럽게 해석하는데 학생들이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거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냥 예제의 개수가 더 적어요. 0으로 가는 극한으로 뭔가를 제시하는 게. 그냥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52번 보도록 하죠. 세 다항함수 fx, gx, hx에 대하여 옳은 것은 다항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표시 좀 해놔야죠. 그냥 함수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다항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이유가 뭔지는 사실 문제를 봐야 알아요. 아시겠죠? 예. 근데 다항이란 말에서 기본적으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이건 깔고 가는 거죠. 그냥 함수라고 했으면 불연속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세 다항함수, 이 다항함수라는 단어를 보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다항함수군 역시 수학2야? 뭐 이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아 그렇구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무슨 뜻입니까? y축 대칭이라는 얘기죠? 이거 y축 대칭이잖아. 우함수 맞아요? 네. 그리고 우함수를 짝수함수로 해석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차수가 짝수여야 된다. 0 포함해서. 그러면 우함수의 특징은 짝수차항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 우함수의 개념은 미적분에서도 있어요. 미적분은 지수, 로그, 삼각함수 혹은 그것을 다항함수에 합성한 거 혹은 지네들끼리 합성한 거 졸라 다양한 함수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차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학2에서 이거를 짝수함수라고 짝수차항만 있어. 그럼 짝수차항 다 미분하면 홀수차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분하면 홀수차항밖에 없으니까 이제 홀수함수여서 기함수야. 그래서 원점 대칭이야. 기억은 참이야.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이지만 별로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 좋지 않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y축 대칭 함수와 차수를 딱히 연결짓지 마세요. 필요 없으니까. 그럼 연결 안 찍고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뭐 어떻게 해? 여기 뭐라고 써있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무슨 뜻입니까? 이 식은 항등식이라는 얘기죠. 제가 항등식은 양변을 미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얘의 양변을 미분해보면 좌변은 f'x입니다. 우변은 f'-x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건 마이너스 x에 대한 미분이에요. 마이너스 x를 다시 x에 대해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짝수홀수 무슨 게 뭔 소용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이대로 하시면 되는데 양변 미분해 보면 맞구나. 차라리 이거 안 하고 싶다면 y축의 대칭인 모든 함수들 아무나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함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y축의 대칭이었다고 해봐요. 별로 안 대칭인데 그냥 이해해 주세요. 알겠죠? 도함수의 뜻하는 게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러면 왜 이래 이거?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를 계속 추적해보라고.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는가? 그림 죄송합니다. 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음에서 양으로 바뀌고 다시 음으로 바뀌고 다시 양으로 바뀐단 말이지. 그리고 절대값은 y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으면 같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로 함수를 구성하면 당연히 원점 대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납득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납득하시겠죠? 예. 맞잖아. 여기 이거 뭐 뒤 미분하면서 나오겠지만 여기 이렇게 끊어보면 도함수를 그려본다고 생각해보잖아요. 도함수의 부호만 생각해보면 절대값이 크면서 음의 값을 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맞아요? 예, 이렇게 오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양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음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양으로 바뀌면 여기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y축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원점 대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해됩니다. 일단은 제 생각에는 아직 이제 도함수의 그래프를 많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항등식은 양변을 미분해도 항등식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냥 쉽게 판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 이해되니? 그러면 니은도 더 쉽게 할 수 있잖아. 마찬가지 똑같이 항등식이네요. 양변 미분해 볼까요? 좌변은 마이너스 g 프라임 아니죠? 마이너스 ag 프라임 마이너스 ax. 우변은 마이너스 ag 프라임 x입니다. 그래서 a를 0이 아닌 상수니까 약분을 한다고 쳐도 뿔뿔로 바뀌지 저렇게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얘는 틀렸다 라는 걸 할 수 있죠. 됐어요? 자, 다음 티귿.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과 같다. 이것 때문에 다항함수 조건이 있었군요. 자, 요거를 이렇게 바꾸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하필이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왜죠, 선생님? 여기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혹은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어도 문제는 동일합니다. 구체적으로 조건을 제시하면 제시할수록 힌트가 되기 때문에 출제자는 그 상황을 자꾸 피하고 싶어 합니다. 즉,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건 x는 0에서 hx가 미분 가능하다.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럼 너무 대놓고 힌트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바꾸는 출제자가 있고, 근데 그것도 너무 힌트 같잖아요? 다항함수라고 바꾸면 그것도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좀 덜 힌트 같잖아요? 이런 방식을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x를 0으로 보내면 얘를 뭐로 볼 수 있냐면 h 프라임 0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두 점이 움직이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0에서의 미분 가능 조건이 있으면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한 극한의 계산 때문에 얘가 미분계수하고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h 프라임 0은 0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 풀면서 우리 뭘 하는 거냐면 이제 문제를 많이 풀고 경험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이 다항함수와 이 다항이라는 그 두 글자를 보고 여러분 머릿속에 막 가지가 뻗어나가는 거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염두에 두었던 것들 위주로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이런 경험을 누적시켜서 이 시뮬레이션을 되게 잘해야 돼요. 왜냐면 풀이를 한번 선택하면 돌이키기가 쉽지 않잖아. 시험 많이 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분명히 본인이 잘못된 풀이를 선택했는데 그걸 언제쯤 깨달아요? 시간은 5분 이상 소모하고 깨닫잖아. 근데 그렇지 않으려면 문제를 읽을 때부터 그 다양한 가능성을 동시에 검토하고 그 중에 답의 가장 유력한 방향으로 풀이를 주도적으로 끌어가야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5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이거 누구의 성질이지? 이것도 그렇고. fx는 로그 함수일 것 같지 않냐? 선생님, 로그 함수가 아닌 함수 저걸 만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교육과정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 저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 로그 함수밖에 없다. 얘 나오면 로그 함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냐라고 물어보면 제 생각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로그 함수란 말이야? 이거는 이제 이런 거야. 수학2 문제 얘기 나왔어. 근데 내가 미적분을 배워서 좀 잘해. 그러면 얘를 보고 뭐라고 쓰는지 아냐, 얘가? f 프라임 x가 x분의 6인가 보다. 원래 fx는 ln x고.
그럼 F'2는 3이겠네. 이러고 다음 문제 가버린단 말이야, 얘가. 이러고 다음 문제 가버린다고. 아니,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반칙이에요. 어쩔 거냐. 5월 만에 돌리면 걔가 맞았고 시간도 적게 썼다고 나올 텐데. 어쩔 거냐고. 여튼 뭐 이런 방향은 바람직하진 않죠. 수학2니까. 예, 수학2 가지고 풀 텐데. 아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걸 어떻게. 들면 해야지. 들면 하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들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안 들었을 때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든다. 저는 미적분 한 번도 안 배웠는데요. 저는 미적분 몰라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수학2만 가지고 풀어볼게요. 자, 수학2만 가지고 풀어볼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지금 뭐가 주어져 있죠? 두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두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 제시되어 있으면 반드시 무엇이라고 했죠? 고마워, 도현아. 도함수의 정의였어요. 왜 대답 안 해? 근데 도함수의 정의 썼던 애들은 다 뭐냐면 fx 더하기 y였지 fx 곱하기 y는 아니었는데요. 그러니까 자네 몹시 똑똑하네. 아주 잘했어요. 그러니까 저걸 써먹어야 되잖아. 아무튼 도함수의 정의라고 했으니까 f'x 찍어요.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접근할 때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거잖아. 실제로 저희가 fx 더하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래야만 얘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 근데 얘가 처리가 안 되지. 그런다고 해서 얘를 더하기로 바꾸면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뭔 소리야. 그거 안 돼요. 그러면 얘를 곱하기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저걸 어떻게 곱하기로 바꾸죠?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냥 모르는 척 할 뿐이지. 너의 머리를 쓰는 게 힘들기 때문에 나의 머리를 대신 사용하려고 그냥 모르는 척 할 뿐이지. 알았니? 얘를 x 곱하기 1 플러스 x분의 h의 형태로 곱의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 친구들? 자, 나머지는 항등식이 시키는 대로 받아 적기만 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봅시다. 그럼 쟤는 fx 더하기 f 1 플러스 x분의 h 빼기 fx 이게 될 거니까 얘 어차피 사라지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셨나 친구들? h를 0으로 보내면 얘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몹시 궁금해지냐면 f1이 0인가? 이렇게 존나 의심이 돼요. 그래서 x는 y는 2를 넣어보시면 f0은 f0 더하기 f0이니까 진짜로 f1이요? 미쳤구나. f1은 f1 더하기 f1이니까 진짜로 f1이 0이라고. 0 먼저 집어넣고 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유의미한 극한이 되려면 반드시 f1은 0이어야 하는데 f1은 0인가? 이렇게 확인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모양을 이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를 1 플러스 x분의 h 마이너스 f1이라고 강제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얘는 같을 필요 없다고 했죠. 하지만 얘랑 분모인네랑 같아야 한다고 했어요. 기억나요? 그리고 앞에 있는 h가 0으로 갈 때 저것도 0으로 가기만 하면 돼. 가잖아 실제로. 그럼 여기를 x분의 h로 바꿔요. 그럼 분모에 x분의 1을 곱한 거니까 분자에도 x분의 1을 곱해야 돼서 이런 모양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보세요. 이 극한이 뜻하는 게 뭐예요? F'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x분의 6이 돼버립니다. 답 나왔죠? 그래서 두 문자 항등식이 주어지면 그게 미분이든 적분이든 무조건 뭐라고요? 도함수의 정의, 미분계수의 정의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어느 정도 제가 이 문제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문제들의 개수가요. 교재에 실려있는 이 문제들의 개수를 보면 어떤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는 거지.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이 도함수의 정의를 알게 하겠노라. 이 정도의 결연한 의지가 느껴진다. 그 정도로 많이 나온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정도로 출제하면 모두가 알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담고 있는 그런 느낌? 아시겠어요? 네. 자, 55번 보겠습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1이 f2라고 같고 f'-1이 f'1하고 같습니다. 그래요. 옳은 것을 골라라. 이걸 보고 우함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당연히 그런 학생이 없겠지만 이거 그냥 우연찮게 두 지점의 함수값이 같을 뿐이잖아. 이거 대칭성 아무 상관없어요. 우연찮게 두 지점의 미분계수가 같을 뿐이잖아. 대칭성 아무 상관없다. 오히려 얘의 경우에는 4차 함수 fx라고 했기 때문에 방함수임을 좀 이용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나는 이 아이가 왜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반대인 두 수를 택해서 조건을 제시할까에 관심이 갑니다. 다항함수라고 하면 4차 함수니까 4창, 3창, 2창, 1창, 상수항이 있을 텐데 짝수창과 상수항은 1을 넣든 마이너스 1을 넣든 값이 원래 똑같기 때문에 값이 원래 똑같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개수를 확정할 수 없지만 홀수창은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애가 생기는데 그것마저 같아져야만 F1과 F-1이 같아지는 거거든. 그래서 뭘 알게 되냐면 홀수창인 3창과 1창의 개수가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반대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0이다라고 결론 내시면 안 됩니다. 물론 0일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것만 보고 fx를 x의 4제곱 더하기 ax의 3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은 1을 넣든 마이너스 1을 넣든 값이 변화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f-1과 f1이 같다고 돼 있지만 fx의 홀수창에 1을 넣은 것과 마이너스 1을 넣은 것은 동일하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홀수창만 모아서 1을 넣은 것과 마이너스 1을 넣은 것은 동일하다. 이렇게 써 있는 거라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3창의 개수가 a면 1창의 개수는 마이너스 a야. 이게 말이 되는 거라고.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해돼? 예. 그렇다라는 거지. 그러면 f'x에서도 그 짓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4x의 세제곱 더하기 3ax의 제곱 더하기 2bx 마이너스 a 이럴 거 아니냐고. 많이 안 많이? 그럼 같은 이유로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니? a랑 마이너스 a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개수의 합이 0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니? 그러니까 그걸 더 쉽게 사용하면 4랑 2b의 합이 0인 거니까 b가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이해했니?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다 얻었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제시되어 있는 힌트가 없어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fx가 x의 4제곱 더하기 ax의 3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c라는 거하고 f'x가 4x의 세제곱 더하기 3a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a다 라는 것밖에 사용이 안 되는 거라고. 셋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해되지? 네, 요거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f'0이 0이면 이 말은 a가 0이면 이란 뜻이죠. f'1도 0이냐 1 넣어보시면 2a니까 0 되네요. 참이죠. 그죠? f'-1이 음수이면 f'-1이 얼만데? 얼마니? 2a잖아? 2a가 네거티브니까 이거 a가 음수란 얘기예요. 알겠죠? a가 음수이면 f'-0은 양수이다.
맞는 말이네. 맞잖아. 마이너스 a니까. 네, 니은까지 맞습니다. 자, f'1이 양수이면 f'1이 양수면 이제 프라임에다가 1 넣어보면 얼마냐면 2a거든. 2a 양수니까 a 양수라는 소리지 이것도. 그죠? 예. 그냥 a 양수라는 소리인데 문제는 물어보는 게 좀 달라졌어. 앞에 두 개하고. 뭐라고 했냐면 f'p는 0인 상수 p가 이 구간 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이 상수 p의 의미는 이겁니다. 방정식 f'x는 0의 실근이겠지. 맞아요? 그럼 얘는 뭘 묻고 있어요? 실근의 존재를 묻고 있습니다. 실근이 어떤 구간 내에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정리가 있었어요. 무슨 정리? 이러면 우리 사이가 많이 나빠질 텐데. 무슨 정리? 사이값 정리요. 감사합니다. 다행히 우리 사이가 나빠지지 않았어요. 사이값의 정리가 있었잖아요. 이 문제의 특이한 지점은 사이값의 정리 우리는 상수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얘는 상수가 아닌데 어떻게 대입하죠? 극한을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물론 사차함수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차함수를 미분하면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함수가 되잖아요. 3차함수의 양 끝단은 여러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겼잖아. 최고차의 개수 양수이면. 그러지 않냐? 이렇게인가? 아니, 나 헷갈리네. 내 기준은 이렇게 해요. 음의 무한대 출발해서 양의 무한대까지. 맞잖아. 그지? 그래서 어차피 이쪽에서는 음의 무한대에서 올라오는 애야. 그럼 뭐만 확인하면 돼? f-1이 양수인지만 확인하면 되잖아. 근데 f1은 f'-1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f'1이라고 f'-1을 같다며. 그럼 얘가 양수면 f'-1도 당연히 양수지.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일 때 f'x는 음의 무한대라니까. 그럼 연속함수가 음의 무한대에서 출발해서 양수까지 되는 동안 x축을 통과하지 않는 방법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게 사이값 정리의 핵심 내용이라고 했어요. 이해됐어요? 참입니다. 그래서 f'p는 0인 상수 p. 상수 p가 있네. 이러면 안 돼. 방정식에 해가 있구나. 이래야지. 방정식의 실근의 존재라고? 그렇다면 이건 사이값 정리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이 흐름이 가야 맞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문제 해석을 잘하면 된다고 내가 늘 그러잖아. 머리 나빠도 돼요. 문제 해석만 잘하면 돼. 물론 나쁜 머리로 문제를 잘 해석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려주잖아. 내가 알려준 대로 해석하라고. 알았니? 예. 좋아요. 56번은 그냥 마지막에 있는 문제여서 질문하고 싶었나봐요. 존나 귀찮고. 예. 가서 물어봐야 돼. 질문 각이다 이러면서. 야, 내가 비용을 왜 알아야 돼? 이러면서. 그죠? 예. 별거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비용 함수고, 한 개의 비용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되게 이게 경제학과 관련 있는 내용이거든요. 경제 배우셨나 모르겠는데, 경제를 안 배우면 못 푸는 문제는 수학책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배경 지식이 필요한 걸로 생각되는 문제들이 있잖아. 무슨 어떤 용수철 탄성 계수가 어쩌고, 뭐 소리의 세기는 뭐 0도씨에서 뭐 몇 미터인데 뭐 330m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 갑자기 나에게 뭔가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것 같은 수학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런 문제를 하나같이 배경 지식과 아무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좀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오히려 더 쉽다라는 거. 알겠어요? 뭐라고 써있냐? 한 개의 비용이라는 것은 비용 함수, x에 관한 함수입니다. 얘의 도함수이다 라고 그냥 적혀있는 겁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구나. 그런데 비용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n 단위 생산해서 한 단위 더 추가 생산할 때 드는 추가 비용을 A, n 단위 생산할 때의 한계 비용을 B라고 하자. 추가 비용이라는 게 이제 실제로는 이제 n에 관한 식일 거예요. A라고 적혀 있지만 AN이라고 적어야 맞는데 그것도 힌트를 주기 싫은가 봐요. 그냥 이 사람이. 예. 그러면 AN이라는 건 뭐라고 했냐면 한 단위 더 추가 생산했다는 얘기는 n 더하기 1 단위를 추가 생산한 거거든. 그러니까 n 더하기 1 단위를 생산한 비용에서 n 단위를 생산한 비용을 빼면 이게 한 단위를 더 추가로 생산하면서 발생한 비용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고 싶지 않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고 싶지 않아요? 어머나 시발, 이건 평균 변화율이구나. 구간 n 플러스 1의 평균 변화율이구나 라는 걸 할 수 있지. 사실상 평균 변화율입니다. 예. 뭐 쓰든 안 쓰든 평균 변화율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문제가 묻고 있는 거, 그 다음에 BN은 뭐예요 그러면? BN은 한계 비용이라고 했으니까 쟤를 미분해서 x에 대해 미분해서 이거잖아요. 여기다 n만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12n-0.03 n 제곱인 거잖아 그냥. 이해하겠니? 얘는 이제 평변이니까 세로 뺄셈으로 뺀다고 간주를 해보면 n 플러스 1 제곱에서 n 제곱 빼면 2n 더하기 6배, n 플러스 1 세제곱에서 n의 세제곱 뺀다고 하면 마이너스 0.01 곱하기 3n 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1 이게 되겠죠. 그냥 뺄셈 해보시면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an-bn을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6은 그대로 올 것이고 12n은 사라질 것이고요. 0.03n 사라지니까 남은 건 마이너스 0.03n 마이너스 0.01밖에 안 남습니다. 이게 0.01보다 작다 이거죠. 그럼 3n은 계산해 보시면 598보다 크다. 그럼 자연수의 최소값은 200이겠네요. 그래서 이게 무슨 코스트 함수가 필요하고 한계의 비용이 뭔지 알아야 되고 뭐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배워서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사전에 이것을 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 얘가 알려주는 대로 그냥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도함수의 활용 아니죠. 도함수의 정의, 미분계수 도함수까지 오답을 정리했어요.